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브라이언 임팩트의 이훈이라고 합니다. 이 세션은 저랑 이제 브라이언 임팩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신 김명훈님하고 이따가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AI 탑백, AI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여기 계신 분이 AI 탑백 들어보셨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혹시 탑백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참여하셨나요? 아, 참여 못하셨군요. 네. AI 탑백이 뭔지 모르는데 왜 오셨죠? 그러니까 뭔지 알고 오셨는지 좀 기대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AI 탑백이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AI 탑백의 이번에 슬로건은 미래를 가속하는 도전 뭐 이런 슬로건을 진행했어요. 근데 AI라는 말 그리고 탑백 미래를 가속 이런 거 하시면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네, 그 잘 모르겠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이제 제가 이거 어떤 현상인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사람들이 책상을 100개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과거 시험 보듯이 모여가지고 하고 컴퓨터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이신 분들, 개발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개발자다, 개발 공부한다. 네, 거의 대부분이신데 그럼 뭐 BOJ 이런 거는 많이 아시죠? 백준, 저지 이런 것들, 이제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풀이 환경들이 AI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도구를 제안을 해서 사람의 머리만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환경인데요. 이제 저희가 한 것은 AI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얼만큼 잘 풀 수 있는가를 보는 그런 대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발표가 매끄럽지 못해서. 네, 그래서 그런 대회였고요.
네, 저희가 이게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됐어요. 9월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선착순 3,000명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마감이 돼가지고 거의 신청을 못 하셔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들어보셨죠? 라고 하면 거의 못 들어본 게 이게 신청이 빨리 마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금이 많이 컸어요. 총 상금 1억 5천만 원을 걸고 했었고요. 이거를 3,0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선을 치러서 100명을 이제 오프라인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쳤던, 그래서 이제 대회를 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브라이언 이펙트는 누구고 왜 AI 탑백 이런 대회 같은 거를 하게 되었나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BOJ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개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실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AI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아마 작년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의 입사 시험도 AI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환경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일단 그런 그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다 막히죠. 이 브라우저에 모든 것이 막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이 미래에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푸는 방식과 맞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느꼈던 게 가장 문제의 출발점이었고, 누군가는 이제 AI 도구를 더 써가지고 거기까지 내 능력으로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기술로 어떤 사회 문제를 푼다는 것에 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맥락을 차치하고서 어떤 논리로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발라내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 플러스 그럼 AI를 가지고서 일을 잘하고 문제를 잘 푼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부딪혀서 탐구해 보자라는 게 이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회사들이 이제 모델을 내고 서비스를 내서 이것들이 어떤 벤치마크를 달성했다. 우리가 뭐 의사 시험 테스트를 뭐 이만큼 통과했다.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99%를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기술을 그 자체의 뭐 성능보다도 기술을 사람하는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주목해 보자라고 했고, 요 세 가지 P, 문제, 프로그램, 피플의 관점에서 설계를 해가면서 이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브라이언 임팩트는 아까 전에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는 카카오 브라이언 김범수 그 의장님이 만드신 개인 재단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임팩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만든 재원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면, 브라이언 임팩트는 김범수 의장님 개인의 재원으로 그 기부를 해서 유일한 기부자시고 그로 돌아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돼서 AI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라브럼, 프로그램, 피플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부딪혔던 거는 생성형 AI 시대에 뭐가 어떻게 문제를 내지? 그러면은 AI 활용해서 내면 딸깍하면 풀릴 수도 있고 아예 안 풀릴 수도 있고, 뭐가 이거의 인간과 AI 협업을 증명하는 문제이지? 플러스 우리가 이 문제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공감해 줄까? 맞다고 해줄까? 이런 고민도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정하게 실력 발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즐겁고 성장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축제나 해커톤이라면 와서 아무거나 하세요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게 또 상금이 1억 5천 걸린 대회이다 보니까 그 부정한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AI 시대의 난제죠. AI를 어디까지 써야 활용이고 어디까지 쓰면 오용인가, 이런 것들은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라는 건 근본적인 저희가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걸 고민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거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7월에 킥오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서비스랑 모델 나오고 7월에 저희가 냈던 문제가 지금 그냥 딸깍에 다 풀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킥오프를 했지만은 대회 직전 날까지 문제를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제미나이 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새로 나오는 모델들에 맞춰서 끝없이 문제를 수정하면서 이 약간 그 미친 이터레이션을 몇 달씩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 문제 5개, 본선 9개로 파이널리스트가 결국 나왔고요. AI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딸깍으로 풀리는 문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근본적인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AI 써서 딸깍으로는 안 되는데 이 문제 해결자를 어떻게 정의하지? 라는 고민으로서 이제 AI랑 협업을 하되 이걸 인간이 반드시 검증하는, 그래서 이거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리고 이 AI한테 어떤 일을 시킬지를 정확히 아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문제를 내고 저희가 내부 테스트를 끊임없이 거치면서 이걸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된 거고, 또 재규모 평가라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선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이제 실시간 자동 평가 가능해야 되는데 AI 어뷰징도 좀 막아야 되고, 근데 다 막지는 못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 문제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만드는 거의 핵심은 AI라는 도구를 진 사람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자는 거였고, 이제 명확하게 하지만은 동일한 조건에서 했을 때 재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특정 전문 지식에 있는 사람이 이걸 유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령 문제가 전부 다 비전 AI나 OCR이다. 그러면은 거기 전공하는 사람이 잘할 텐데 자연어도 좀 넣어야 되고 다른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문제 영역도 요즘은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AI한테 질문을 잘 하면은 AI가 알려주기도 하죠. 가령 뒤에 오목 문제가 있는데 오목의 룰을 몰라도 AI한테 오목의 룰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사실 몰라도 AI랑 같이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까지 가야 이 사람들의 너르게 이 지식들을 볼 수 있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다양한 직군이나 배경에 상관없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파이널 리스트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춘식도락 메뉴 분석 챌린지. 그 중에서 많이 좀 인기 있었던 게, 그러니까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춘식도락 문제랑 AI 입국 심사관, 인수인계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춘식도락은 실제로 저희 카카오에 그 지하에 있는 그 구내식당 이름이 춘식도락입니다. 근데 춘식도락에 가면은 메뉴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메뉴판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밥이 나오는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딱 보면 엄청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이거를 AI한테 주면은 AI가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되게 오묘하게 이상하게 생긴 게 있죠. 사람한테 직관적인데 AI한테 직관적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면서 리얼 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AI가 이걸 하기 힘들까? 진짜 인간의 눈에는 편안한데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challenge.ai 탑 ORG라는 사이트로 다 전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선의 문제 5개랑 본선의 한 문제는 공개가 되어 있고, 지금 한 1,500명 정도 들어와서 랭킹을 지금 풀어서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00명의 처음에 제약을 걸어가지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령 아침에 이거를 보고 퇴근했는데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직장인분들이 특히나 신청을 못 하셨는데, 또 그런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이트를 오픈해가지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12월 16일까지 선공개된 문제로 랭킹도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상금은 없어요. 하지만 랭킹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문제들 왼쪽에 5개랑 오른쪽에 문제 하나 있고 입국 심사가 문제가 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뭐 BOJ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딩 테스트 할 때 쓰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 대회에 그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플랫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하는 환경을 완전하게 제약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이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제약하는 것들도 있고, 뭐 눈을 트래킹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본적으로 제약을 해서 그 상황에서 머리로만 문제 푸는 환경에서 능력을 보는 건데, 저희는 AI라는 것 그리고 검색 이런 것들 다 가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회를 만드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만드는 대회 플랫폼 만드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되게 빨리 만들었는데 대회 플랫폼 자체가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쉬울 수도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대회랑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해진 거 없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획서가 나오고 개발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었고, 또 요거를 하면서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AI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대회를 만들면 우리도 다 AI를 쓰자. 그래가지고 개발자 14명을 모아서 2주 안에 이걸 만들기를 테스트합니다. 기획서 없이, 디자인 없이. 그래서
저는 그 테크니컬한 IT 시스템 PM의 역할이 원래 아닌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 IT 기획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14명의 개발자가 전부 다 AI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가지고 저에게 기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보고 이거 좋은데요 넣죠 이렇게 해가지고 2주 사이에 매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이트가 이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 또한 AI 네이티브가 되어보자라고 해서 보통은 기획, 디자인, 개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완전 파괴했어요. 그랬더니 백엔드 개발자 14명으로 프론트엔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어시스트 프로그래밍으로 빠르게 구현하고 기능 간 경쟁이 됩니다. 개발자가 저한테 기능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이거 어때요? 라고 보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쭉쭉 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IT 시스템에서는 빠듯한 기획서를 내고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기획자를 했을 때 기획서 제대로 안 써갔다고 혼났거든요. 근데 10년 뒤에는 제가 개발자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거 좋습니다. 넣지요, 빼죠. 이렇게 하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을 바꿔도 개발자들이 화를 덜 냅니다. 왜냐하면 AI로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초기 사이트가 2주 만에 완성이 됐어요. 물론 이제 대회 안에 자체에서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수정은 있었지만은 초기 사이트가 되게 빠르게 2주 안에 완성이 될 수 있었고, 저 사업 기획을 하는 제가 이번에 IT 기획자로 들어갔잖아요. 그 디자인이랑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도 거의 0.5mm 이하로 떨어뜨려서 아주 최소화했으면서 이제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보고 디자인 하시는 분도 이것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가진 너비에서 더 확장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면서 내부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다른 프로젝트도 적용해 보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여기 실제 참여하신 개발자들의 뭐 해고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한 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연령대가 일단 다양했어요. 15세에서부터 67세까지. 네, 보통의 이제 제가 개발자들 대상으로 하는 부트캠프라던가 뭐 대회 같은 거 이렇게까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20대나 30대 남성분이 많은데 다양하게 들어왔었고 이제 비전공자의 비율도 커요. 56% 이상 정도가 이제 있었고 또 특이하게는 뭐 호텔리어, 농부, 소방관, 목회자 이런 분들도 실제 대회에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선을 칠 때까지는 이게 망하지 않을까라는 긴장이 많았는데 예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기들이 그 스레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저희도 AI를 활용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듣게 됐어요. 일단은 재미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멘붕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고 성찰과 성장을 많이 느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좋은 피드백들이 많아서 사실 예선을 치르고 난 뒤에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본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좀 후기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냥 문제 푸는 걸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이거 절대 이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데 해보면 그 시간에 풀리고 막 점수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재밌게 즐기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땠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다고 전부 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본선 진출했다고 확신을 하는데 저희가 열어봤을 땐 아닌 거죠. 왜냐하면 AI를 거의 대부분 맹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답을 일단 무조건 주긴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 과정에서 약간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나 다 맞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보면은 뭐 반타작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춘식도락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게 생겼는데 AI 매겨보면은 하나도 못한다. 이런 거 조금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이런 의도를 너무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의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올려주신 그런 분들도 많아서 좀 감사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대회 한다고도 안 했는데 언젠가 열릴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습하기로 한 뭐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탑백 3,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100명이 본선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100명을 데리고서 아까 전에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그 카카오 AI 캠퍼스에 다 모여서 요거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대회를 했던 겁니다. 이제 탑백에 올라온 실력자들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20대가 많고 좀 재직자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최종으로 수상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대상 뭐 금상 은상 이렇게 10명인데 그분들을 보면은 개발자가 반 정도, 이게
반반이고 직종도 되게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 지향적인 문제를 가장 잘 푼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탑백에서 좀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로는 이제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되게 카페 사장이라고 하면 좀 작아 보여서 사실 되게 거대한 카페를 4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카페 거상이신데 이 4개 카페의 모든 플로우를 AI로 다 자동화 하셔가지고 막 4개를 본인이 막 운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으신 분은 이 대회 한 주 전에 수능을 치고 오신 최연소 학생이었는데 저희가 아까 문제를 막 냈잖아요. 오목도 있었고 뭐 주차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이 학생분이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하니까 인수인계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하니까 자기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인수인계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 뭐 인수인계 문서가 막 엄청 흐트러진 인수인계 자료를 AI로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파악하는 그런 문제인데 인수인계 자체를 모르니까 이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분이 브록바이브 코딩 님이었는데 이제 그냥 제조 쪽 중공업 쪽이세요. 중공업 쪽이시니까 사실 직장에서 AI를 쓰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AI를 받고 이제 책도 저술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술이 정말 너무 숨가쁘게 갱신이 맨날 되잖아요. 저도 이 회사 직전까지는 AI 스타트업에서 기술 그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뭐 아침에 나오는 뉴스 때문에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게 너무 숨가쁘고 이게 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지 줄어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뭐를 달성했다 이런 것들만 맨날 얘기를 하다가 기술을 쓰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기술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려는 의도였었고 또 이렇게 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기억에 남고 싶고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AI 탑백 소개는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저희 재단에 김명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님을 모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소개받은 김명훈이라고 저희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데이터 인지니어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카카오에서 그 응용 분석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 AI 탑백 대회에서 그 출제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일단 일했었습니다. 재단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훈님은 이제 개발자로서 아까 그 내는 문제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문제들을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렸긴 한데 제가 뭐 저도 의자가 뒤로 밀려요. 제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자세히는 소개 못 해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제 직접 출제해주신 명훈님이 하나씩 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저희가 일단 뭐 문제를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왼쪽에 5개 이게 이제 저희가 예선에 활용했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9개가 이제 본선에 활용했던 문제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좀 뭐해서 약간 좀 그룹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맨 처음에 저희가 그냥 출제위원들끼리 했던 생각 중에는 좀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먼저 이해하기는 쉬워야 된다. 그리고 답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AI가 그냥 한 번에 딱 했을 때 답이 나오거나 뭔가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게임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 같은 스타일로 저희 왼쪽에 보시면 전투 없이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의 힘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전투의 결과들을 쭉 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입국 심사관 문제, 뭐 여기 오목 문제, 뭐 주차의 달인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 계통입니다. 저 입국 심사관 같은 경우 사실 실제로 게임 중에 그 페이퍼 플리즈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서류를 입국을 할 때 제출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 이미그레이션 심사관이 돼서 이걸 승인한다 아닌다를 이제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그런 류의 문제들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한 코드 석판 이런 것들은 이제 OCR 이미지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영상 팩트 체크 같은 문제는 이제 실제로 영상을 드리고 거기에서의 이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PDF 여기서 그 숨겨진 텍스트를 찾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입국 심사관도 사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드리는 막 서류를 여러 장 이미지로 막 그 문서로 드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가능한 저희도 사실 그 사회 문제나 아니면 이런 임팩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문제를 녹이고 싶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녹이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이제 저희가 좀 가능했었는데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은 놀이 사각지대 발굴 챌린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한국 내 놀이터 정보 그리고 아파트 정보 그리고 이제 나이대별 인구 통계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 놀이터가 너무 접근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걸 찾는 그런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 속 혁신과 발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 한 2년 전에 했던 작업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했던 문제입니다. 저희 하는 사업 중에 이제 브라이언 펠로우라고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가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후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기존에는 좀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연결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찾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심해져서 좀 데이터나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개념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든 뭐 SNS든 여러 가지 최대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속에서 사회 이제 혁신가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놀이 사각지대 챌린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카오 맵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놀이터가 어떤 지역에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뭐 조직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하는 조직이 만들어질 정도 그 규모였던 것 같고 뉴스 속 혁신과 발굴도 여기 계신 명우님은 실제로 AI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혁신과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번에 문제에 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거든요. 네, 그 실제 혁신과 발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사회 혁신가를 찾기 위해 하시는 그 활동 태스크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약간 좀 디테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먼저 이제 다음 뉴스 URL을 한 600개 정도를 이제 먼저 제공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URL을 가지고 먼저 뉴스 크롤링을 하시는 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600개 URL에 대한 뉴스들을 이제 정보를 쭉 수집을 하신 다음에 그 수집된 정보에는 이제 다 뭐 일반적인 이런 사회 혁신가 분들 사실 실제로 저희 펠로우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뉴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들에는 이제 그런 혁신가 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다, 어떤 거 수상을 했다, 어떤 뭐 조직을 만들었다, 혹은 뭐 무슨 다른 걸 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들을 쭉 크롤링을 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문제들은 한 5개 정도가 나갔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 그래서 어떤 혁신가분이 뭐 어떤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실제로 약간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 그분이 몇 살, 언제 태어나시는지 출생 연도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뉴스 그 이름 옆에 괄호치고 몇 살 이런 게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출판된 연도랑 이런 거를 한번 유추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좀 역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이 사람이 동명이인 문제라고 저희는 많이 불렀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름이 동일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일인이냐라는 걸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문제들도 좀 이렇게 많이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실제 그래서 뉴스 기사는 그때 시점에 그런 말 그대로 그 시점의 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에 뭘 하셨던 혹은 어떤 조직에 누구가 뭘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기사가 다 몇 년마다 파편적으로 있는 정보들을 실제 그 앞뒤에 그 클러드를 끼워 맞춰서 딱 쭉 재구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실제 이 사람은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또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케이스로 실제 그 문제에 넣은 게 일단 약간 의도는 있었는데
그 농구 선수 중에 한 분이 뭐 대학교 때 어느 대학에서 이제 농구 선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느 그 팀을 가셨고 거기서 하다가 이제 뭐 그 국가대표에 선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쭉 그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기록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앞뒤에 그런 조건들을 끼워 맞춰서 조건을 제대로 줘야만 이분이 동일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훈님 실제로 일하실 때는 600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600건 수준이 아닐 텐데, 그 실제 리얼 문제 풀어야 되는 환경, 그러니까 뭐 일하실 때 원래는 이것보다 더 큰 데이터들을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셨을 거예요. 아마 카카오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또 그거랑 다르게 또 이렇게 사회 문제랑 얽혀 있는 데이터들을 인간적인 좀 판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비정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하셨던 것들과 뭐 이제 실제 재단에서 일하실 때 이런 것들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술자로서 한번 뭐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뭐 카카오 쪽에서 이제 다루던 데이터들은 주로 정형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뭐 일종의 누가 뭐 사용자분들이 어느 사이트를 보았다, 어떤 액션을 했다, 어떤 뭐 물건을 구매했다, 어떤 음악을 들었다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정형화된 딱딱딱 그 떨어지는 그 옵저베이션 정보가 좀 더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했던 일들은 물론 대량 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로 엮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약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럼 뭐 이런 음악을 들었으면은 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음악을 들을 거냐 했을 때 그런 연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가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하면서 AI로 데이터들을 이런 거 수정을 하면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늘어나기도 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비정형 데이터 이런 텍스트나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거냐 하는 문제로 좀 많이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혁신가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회를 이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지? 혹은 이런 거를 하는 그 혁신가 분들은 어떤 사람을 우리 혁신가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정의서부터 아니면 또 이제 했을 때 그런 사람들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고민을 했어야 됐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이분의 뭐 간단한 뭐 저희 소속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직위라던가 이런 정보서부터 해서 혹은 그냥 일반적인 행동 어떤 액티비티라고 저희는 많이 불렀었는데 어떤 뭐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정교화를 하는 걸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쭉 재구성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맨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조직이나 이런 정보들 뽑는다고 해도 합쳐보면은 사실 이게 약간 비정규화된 느낌이 드는 게 만약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조직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사에서는 한글로 카이스트를 쓰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영어로 쓰고 어떤 기사에서는 과기대, 뭐 한국과기대 사실 여러 가지가 다 동일한 거지만 다 이렇게 표현법이 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문제에도 일부 녹아져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혁신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브라이언 임팩트에서 혁신가를 찾는 과정에 약간 맛을 맛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약간 뭐 이건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에 이제 브라이언 임팩트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못 쓴 문제가 그 쓴 문제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에 AI가 바뀌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음번에 대회를 준비한다면 뭐 어떤 문제 해보고 싶은지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소감?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가장 아쉬웠던 게 정해진 문제 저희가 정해진 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가장 아쉬웠어요. 사실 AI를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정해진 것이 없는 내가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데 강력한 협업자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답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구조도 약간 저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형태의 대회를 구성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는 좀 더 이게 그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 정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사실 더 큰 이런 협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회 문제에 녹일까는 좀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앞에 문제들은 저희가 또 실제 재단에서도 누가 혁신가인가라는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AI한테 맡길 수는 없고 인간이 하고 그걸 이제 할 수 있게끔 AI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된 카이스트가 영어로 적혔다가 한글로 적혔다가 이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대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더 AI랑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도 듭니다. 예. 준비된 질문 여기까지인데 혹시 저희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